하늘은 얇고 바람은 두꺼운 곳에서 나는 자랐다. 북쪽 고원의 아체 마을, 지붕마다 룽따가 떨리고 야크들의 콧김이 새벽을 데웠다. 내 이름은 니마초돈, 올해 38. 19살 되던 겨울, 아버지는 마당 한복판에 버터 램프를 밝히고 붉은 카타를 내 어깨에 얹었다. 니마야, 이 집에서 내 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리라. 그래도 마음의 불씨는 네가 지켜라.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오래된 방식대로 땅과 가축을 나누지 않기 위해 한 여자가 한 형제와 혼인의 한 집을 이루는 결혼을 했다. 나는 텐진, 다와, 룽탁, 세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 시집은 회색 편석으로 쌓은 두 층집이었다. 아래층에는 야크 우리와 땔감 창고가, 위층에는 부엌과 신단, 그리고 큰 방과 작은 방이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른 노송향 냄새가 먼저 맞았다. 시어머니인 앙모 텐지는 눈매가 매섭지만 손놀림은 어김없이 부드러웠다. 바람이 불면 등잔불이 춤을 춘다. 너는 불이고 우리는 바람이다. 서로 태우지도 꺼뜨리지도 말자꾸나. 그 말이 내게 첫 계율처럼 박혔다. 밤마다 문고리에는 얇은 야크 가죽 끈과 작은 종이 걸렸다. 종이 흔들리면 그 밤의 주인이 정해졌다는 뜻이었다. 첫날 밤의 종은 장남 텐진에게 속했다. 그는 말이 적었고 손엔 굳은 살이 깊었다. 무서우면 숨부터 고르자. 낮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엔 스님들의 연불처럼 고른 리듬이 있었다. 둘째 다와의 밤은 달랐다. 장터 이야기를 술처럼 붓고 웃음으로 긴장을 덮었다. 라센 유리창이 햇살을 마신대. 막내 룽탁의 밤엔 꿈이 많았다. 언젠가 고원을 넘어 바람이 바다를 만나는 걸 보고 싶어. 같은 지붕, 같은 밥, 다른 호흡. 나는 매번 다른 호흡 사이로 내 몸을 접고 펼치며 잠들었다. 아침이면 앙모와 나는 차를 끓였다. 오래 달인 보이차에 야크버터와 소금을 풀어 돌리면 대접마다 기름띠가 동그랗게 떠올랐다. 텐지는 말없이 그릇을 비우고 소금을 한 줌 더 집어 우리에 갔다. 다와는 설거지를 돕는 척 내 옆에 서서 말을 걸었다. 니마, 장터에서 거울을 하나 얻었지. 내 눈을 담아두려. 그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금속 거울을 꺼냈다. 구겨진 하늘과 내 볼이 찌그러져 비쳤다. 룽탁은 곧잘 지붕에 올라 룽따를 갈았다. 바람이 세면 색은 더 푸르고 빨갛게 떨렸다. 바람이 그를 읽는 소리 같지? 그가 손을 흔들면 내 가슴속도 잠시 흔들렸다. 봄이 오면 우리는 더 높은 초원으로 올랐다. 눈은 아직 마른 듯 남았고 흙은 햇빛을 마시느라 반짝였다. 텐지는 야크의 발굽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 풀은 늦게 자라겠어. 다와는 배낭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장터에서 한 번에 2봉지를 샀지. 룽탁은 허리춤에 묶은 피리를 불었다. 바람이 피리 구멍을 지나며 가늘게 울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웅크린 어린 날의 니마가 눈을 뜨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먼 곳을 상상했다. 라사, 돌길, 유리창, 낯선 말들, 서성이는 그림자들. 집에는 법도가 있었다. 제사날엔 신단 앞에 버터 램프를 홀수로 올리고 스투파를 3바퀴나 7바퀴 돈다. 장날엔 씨가 들어오는 길목의 돌문을 어른들이 먼저 통과하고 며느리는 마지막에 발을 올린다. 밤에는 종이 공평하게 돌아야 했다. 앙모가 말했다. 종이 공평해야 마음도 공평해지는 법. 나는 알고 있었다. 종이 공평해질수록 마음은 불공평해질 수도 있다는 걸. 다와가 내게 거울을 내민 날, 텐진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고 룽탁의 꿈 이야기는 더 길어졌다. 내 눈은 세 사람을 같은 선 위에 놓으려 애쓰면서도 어떤 한쪽으로 기울 때가 있었다. 나는 그 기울기를 밤마다 베개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옆집의 창드롤 아줌마는 수선화를 들고 와 말했다. 니마, 종은 잘 울리니? 그녀 특유의 반쯤 웃는 눈매가 내 귓불을 간지렸다. 잘 울어요. 내가 답하면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잘 울리면 여자의 맘은 더 시끄러워지는 법. 그 말은 잠깐 내 혀끝을 쓰게 만들었다. 그날 밤 문고리의 종이 바람 없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는데 내 귀는 오래 울렸다. 로사르가 가까워오자 우리는 집안 곳곳을 닦았다. 아이들의 볼은 추위와 흥분으로 빨개졌고 노인들의 손마디는 향을 피우느라 더 누렇게 물들었다. 다와는 장터에서 붉은 실을 사와 내 손목에 감아주며 말했다. 새해엔 너의 꿈이 덜 춥기를. 텐지는 우리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새해엔 야크가 병없이 해를 넘기길. 룽탁은 지붕 위에서 소리쳤다. 새해엔 바람이 길을 알려주길. 셋의 소망이 겹치며 내 가슴에 부서졌다. 그 부서진 빛의 조각 중 하나가 나를 나사로 이끌 것 같은 예감이 잠깐 스쳤다. 밤이 길어지던 무렵 마을 장로 잠린기 우리 집 장작더미에 걸터 앉아 말했다. 한 여인과 세 형제가 한강을 이룬다. 강이 맑으려면 돌이 제자리를 알아야 하지. 텐지는 장인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다와는 웃으며 술을 더 따랐다. 룽탁은 멀찍이서 하늘을 보았다. 나는 내 자리, 돌인지 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흘러야 할 방향이 자꾸 귀끝에서만 맴도는 것이 답답했다. 여름이 짧게 반짝하고 가을이 오자 장터에 떠돌이 이야기가 돌았다. 라사에선 밤에도 창이 환하대. 다와가 이야기꾼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 룽탁의 눈빛이 거기가 닿아 길게 멈췄다. 텐지는 그럴수록 더 새벽에 일어났다. 그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을 붙들었다. 나는 말하는 방식으로 흔들렸다. 내 속의 니마는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자라났다. 때로는 악모의 부엌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때로는 우리 방의 어둠 한가운데서. 그 자람은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어느 비 내리던 저녁 악모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니마, 네 잠은 깊으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날마다 다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깊을 때 씨가 맺히고 얕을 때 그림자가 맺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속에서 아주 얇은 싸락눈이 흩날리는 것 같았다. 언젠가 찾아올 질문, 아이가 오면 누구의 아이인가? 가 내 혀끝에 닿았다. 나는 그 질문을 지금은 삼켰다. 내일에 입안이 쓰더라도. 첫눈이 예고 없이 떨어진 새벽. 나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배 위에 올렸다. 바람소리가 유난히 가까웠다. 라디오도 없는데 어디선가 낯선 노래가 들리는 듯했다. 바닥에 돌이 차가웠고 등잔불은 조금 흔들렸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다리 멈춘 것 같았다. 문 밖에서 야크가 코를 훌쩍였다.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내 심장은 이미 새로운 박자를 세고 있었다. 달은 다시 오지 않았다. 아침마다 나는 작은 구리 그릇에 따뜻한 물을 데워 손목 위로 흘려보냈다. 맥이 깊게 천천히 뛰었다. 악모는 내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루라 가루를 달여 마시자. 몸이 기를 만드는 중이니. 그녀는 약구러미를 꺼내 나무 절구에 빻았다. 거실은 쌉싸래한 약향으로 가득 찼고 불씨처럼 어리고 둥근 희망이 내 배 위에서 톡하고 튀었다. 소식이 퍼지자 세 사람의 발소리가 달라졌다. 텐지는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우리를 정리하고 돌아오면 내 발목을 조심스레 만졌다. 미끄러우니 문턱 조심. 그 말은 짧고 단단했다. 다와는 장터에서 작은 양은컵과 파란 실을 사왔다. 물도 네가 마시는 건 따로여야지. 이 실은 아이의 손목에 감자. 웃으며 말했지만 눈동자는 오래 머물렀다. 룽탁은 피리 대신 작은 나무말을 깎았다. 말의 귀는 조금 비뚤었지만 그 비뚤음이 더 사랑스러웠다. 그는 속삭였다. 바람이 부드러워졌어. 네가 집안의 바람을 바꾼 거겠지. 종은 여전히 밤마다 공평하게 울렸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자주 불공평을 요청했다. 다와가 거울을 내밀던 그날 이후 그의 농담과 장터 냄새가 내 머리맡에서 오래 맴돌았다. 어느 비 오는 밤 종이 다와에게 걸린 채로 흔들리고 있을 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가 불현듯 눈물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기대어 그를 안았다.
다와가 말했다. 니마, 내 웃음은 나를 젖게 해. 나는 그 말의 젖음을 베개 속 깊이 숨겼다. 다음 날 텐진의 침묵은 더 두꺼웠고 룽탁의 미소는 더 오래였다. 내 속에서 죄책과 열기가 같은 양으로 올라왔다. 눈이 내리던 밤 진통은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악모가 산파 개챈 아주머니를 불러왔다. 부엌에서는 버터 램프가 더 많이 켜졌다. 홀수로 켜야 길이 열린다. 악모가 중얼거렸다. 개체는 내 허리를 받치며 숨을 세게 뱉으라고 했다. 바람을 아이에게 보내라. 나는 이마를 물수건에 묻히며 바람을 밀었다. 밤이 가장 길어질 무렵 채링이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걸어 들어왔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채링 라모라 불렀다. 악모는 아이의 이마의 버터로 십자 무늬를 찍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아기의 울음에 닿자 울음은 더 맑아졌다. 세 남자의 눈빛이 그 순간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시 제 갈래로 흩어지는 걸 나는 봤다. 텐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고 하늘을 보여주었다. 빛을 먼저 보아야 한다. 다와는 내 손등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고맙다. 룽탁은 나무말을 아기 옆에 두고 아이의 발가락을 하나씩 세었다. 하나, 둘, 셋, 내 목숨이 길었으면. 며칠 뒤 창드롤 아줌마가 미역을 들고 찾아왔다. 저젠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이는 누구를 닮았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집을 닮았어요. 내 대답에 그녀가 깔깔 웃었다. 영리하구나. 집을 닮았다니. 그러나 그녀의 웃음 뒤에는 얇은 칼날 같은 호기심이 번뜩였다. 그 칼날은 마을의 혀끝을 스치고 다녔다. 종은 공평하대? 막내가 요즘 밤에도 자주 휘파람을 분다지? 소문은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왔다. 나는 악모의 부엌에서 오래 반죽을 치댔다.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치대면 내 마음의 굴곡도 잠시 반듯해졌다. 겨울이 물러나고 채링이 돌을 맞고 봄비가 지붕을 씻어낼 때쯤 다와가 큰 장에서 작은 라디오를 들고 돌아왔다. 은색 몸통에 달린 다이얼을 돌리면 낯선 음악과 먼 도시의 소식이 잡혔다. 라사에서는 오늘 비가 오지 않는데. 그는 라디오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채링의 귀에 대주며 장난쳤다. 텐지는 라디오를 잠깐 만져보더니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새소리가 크면 집의 소리가 줄지.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룽탁은 창가에 기대어 라디오의 잡음을 오래 들었다. 소음도 길이야 어디로든 가게 하지. 채링이 말을 배우면서 집의 질서는 조금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침마다 팔을 벌리며 외쳤다. 아빠. 그리고 첫 번째로 손에 잡히는 팔에 안겼다. 오늘은 텐진, 내일은 다와, 모레는 룽탁. 그녀에게 아빠의 순서는 바람의 방향만큼 가벼웠다. 그러나 저녁이 오면 나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아이가 잠든 뒤 나는 악모와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다. 악모가 묻는다. 니마, 네 마음엔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나는 잠시 침묵하고 대답했다. 지금은 창가에서. 악모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은 창문으로도 무늬 틈으로도 심지어 등잔 심지 사이로도 들어오지. 문만 너무 세게 닫지 말거라. 장로 잠닝근 봄 제사 때 우리 집 문턱을 세게 두드렸다. 강은 범람하기 전에 소리를 낸다. 그는 라디오를 한번 흘깃 보고 텐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돌이고 이 집은 강이다. 돌이 제자리를 지키면 물도 길을 찾는다. 그의 말이 끝난 뒤 텐진이 나에게 미간을 펴며 조용히 말했다. 함께 강가를 걷자. 그날 밤 그와 나는 따뜻한 수유차를 나눠 마셨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지만 묻지 않았다. 누구의 그림자가 채링의 얼굴에 더 진한지. 그 침묵이 내 죄책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깎아냈다. 여름 초입, 룽탁은 점점 집 밖에서 오래 머물렀다. 목장 너머 고갯길에서 행상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는 길게 서성였다. 어느 저녁 그는 내게 새로 깎은 휘파람을 건넸다. 불어봐.
나는 휘파람을 입술에 대고 조심스레 바람을 밀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간신히 떨림 하나가 방 안을 스쳤다. 그는 웃었다. 배운 바람은 언젠가 노래가 된다. 그 말은 칭찬이자 작별 예행 연습 같았다. 장터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다와가 장날에 외지상인의 딸과 얘기를 오래 나누더라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뜻밖의 안도와 질투를 동시에 느꼈다.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그 질투가 도장 찍어주었다. 밤에 종이 텐진에게 걸린 날 나는 일부러 다와와 말을 적게 했다. 다와가 금속 거울을 내 앞에 슬쩍 밀며 웃었다. 오늘은 네가 내 눈을 피해 다니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이 아니라 바람을 피해. 우리의 대화는 문지방 근처에서 멈췄다. 문지방은 오래된 집의 비밀을 잘 기억한다. 어느 비바람 치던 날 채링이 열이 났다. 악모는 아루라와 버터를 더 섞어 죽을 만들어 아이의 입술에 조금씩 대었다. 텐지는 말없이 물을 끓여 수건을 데웠다. 다와는 라디오를 껐다. 룽탁은 밤새 창틀에 걸터 앉아 기도를 중얼거렸다. 채링가 길게 숨 쉬어라. 새벽이 되어 열이 내려갔다. 아이는 다시 얕게 웃었다. 그 웃음 앞에서 나는 우리를 묶고 있던 마을의 말들과 집안의 법도, 종의 공평과 마음의 불공평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집이 바람에도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런 밤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한 아이의 숨을 새며 같은 박자로 가슴을 움직일 때. 그러나 아침이 오면 바람은 다시 제 방향으로 분다. 룽탁은 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고 다와는 더 분주히 장터를 드나들었다. 텐지는 더 무겁게 우리를 지켰다. 나는 문턱에 앉아 오래 망설였다. 라디오에서 잡음 사이로 도시의 말이 흘렀다. 기차가 들어옵니다. 채링은 내 무릎 위에서 잠들었고 그녀의 손은 내 옷서풀 꼭 쥐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언젠가 나는 한 번쯤 집 바깥의 길을 확인하러 떠날 것이다.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하는 길이 있다. 나는 문고리를 쥐고 종을 가만히 세웠다. 공평하게. 내 입술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 심장은 다른 박자를 연습하고 있었다. 새벽 첫 마차가 마을 경계를 벗어날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채링이 그려준 집 그림을 품속에 넣고 파란 실이 감긴 손목을 애써 펴 쥐었다. 떠나기 전 밤, 텐지는 오래 망설이다 내 배낭 끈을 묶어주었다. 길은 네가 확인해야 말이 되지. 다와는 주머니에서 은전 몇 잎을 꺼내 내 손바닥에 얹었다. 돌아오는 표도 네가 사. 룽탁은 내가 좋아하던 휘파람을 다시 깎아주며 웃었다. 바람이 내 편이길. 악모는 마지막으로 내 이마에 버터를 살짝 찍었다. 바람이 불어도 불씨는 안으로 모아라. 라사는 내 상상보다 가까웠고 내 용기보다 멀었다. 바닥은 돌이었고 창은 밤에도 반짝였다. 나는 차집에서 일을 배웠다. 끓는 포차의 거품이 수면 위에서 터질 때 마치 내 가슴 안에서 묵은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이 빨랐고 나는 더 빨라졌다. 니마, 목소리는 낮게, 손은 크게.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을 크게 움직이면 생각이 덜 아팠다. 저녁이면 길가에 선 부부들이 서로의 어깨를 기댔다. 누군가는 같은 그릇에 국수를 나눴고 누군가는 아이의 볼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나는 그 모습을 훔쳐보며 내 안에 어리고 고집센 소녀를 다독였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도 살 수 있어. 속으로 그 말을 되뇌면 심장이 덜 서늘했다. 어느 날 차집에 온 장정이 내 이름을 물었다. 니마저? 글자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종이 조각에 니마라고 써서 내게 보여주었다. 꺾이고 연결된 선들 사이로 작은 문이 열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새빵 등잔불 아래에서 종이에 그 글자를 수십 번 따라 썼다. 니마, 니마, 니마. 내 이름을 내 손으로 부르는 연습. 한 달을 채울 즈음 마을에서 온 사내가 차집 문을 밀고 들어왔다. 텐진이었다. 먼 길의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말수가 더 적어져 있었고 눈빛은 더 또렷해져 있었다. 악모가 기침을 오래 한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비난도 재촉도 없었다. 그가 탁자 위에 손을 얹자 내가 종이라면 이제 내가 울 차례라는 걸 알았다. 돌아가자.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려면 떠나야 했던 것처럼. 집으로 오는 길에서 나는 라사에서 본 것들과 집에서 놓고 온 것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렸다. 라디오의 잡음, 유리창에 맺힌 숨, 부부의 낮은 대화, 우리 집의 종, 악모의 버터, 채링의 손. 고갯마루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휘파람을 불어보았다. 소리는 엷었지만 분명히 길었다. 악모의 기침은 깊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견고했다. 잘 다녀왔구나. 그녀는 내 손을 잡아 꼭 쥐었다. 나는 그녀의 손등에 내 뺨을 댔다. 오래된 나무처럼 따뜻한 냄새가 났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불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다. 텐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종을 계속 공평하게 돌릴 수도 있다. 아니면 오늘 필요한 사람에게로 종을 보낼 수도 있다. 다와가 내 눈을 보았다. 나는 억지로 공평한 밤보다 서로가 좋아서 고른 밤이면 좋겠어. 룽탁이 창가에서 휘파람을 돌리다가 멈추고 말했다. 바람은 가끔 순서를 모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날 말해보자. 서로의 몸과 마음의 날씨를. 우리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다. 공평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 집안의 공기도 아주 조금 다른 냄새로 바뀌었다. 채링은 말을 더 잘하게 되었고 질문도 더 깊어졌다. 엄마, 우리 집 종은 꼭 있어야 해. 나는 그녀를 무릎에 올리고 등잔부를 손으로 가렸다. 종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를 부를 수 있어.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오늘 밤은 누가 엄마 옆에 자? 나는 웃었다. 오늘은 네가. 그날 밤 채링의 숨이 내 목 아래에서 잔잔하게 닿았다. 아이의 숨은 언제나 집의 진짜 박자를 알려준다. 텐지는 문가에서 조용히 등불을 낮추고 다와는 라디오의 음량을 더 줄였고 룽탁은 휘파람을 창턱에 내려두었다. 여름이 오기도 전 룽탁이 말했다. 나는 한번 길을 내려가 보려고 해. 그의 눈은 바람의 선을 따라 멀리 가 있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감쌌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야. 그래도 네가 네 바람을 확인해야 나도 내 바람을 믿을 수 있어. 그는 미소 지었다. 라디오는 두고 갈게. 집이 그 소리를 필요로 하니까. 떠나는 아침, 텐지는 그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렸고 다와는 장난처럼 등을 떠밀었다. 악모는 버터 램프를 하나 더 켜며 낮게 기도했다. 나는 짧게 휘파람을 불어보였다. 그는 먼 데서 손을 들어 답했다. 룽탁이 떠난 후 집의 밤은 조용해졌다. 종은 여전히 문고리에 걸려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명령하지 않았다. 어떤 밤엔 텐진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어떤 밤엔 다와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먼저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밤엔 우리는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잠들었다. 공평은 분배에서 합의로 바뀌었고 의무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오늘은 어때? 그 한마디가 우리를 묶는 새로운 끈이 되었다. 악모는 가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밤새 램프를 지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송향을 피웠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집은 강이라고 했지. 넌 이미 여러 번 건넜다. 이젠 다리도 놓아라. 나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를 놓는다는 건 아이에게 다른 건너편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다른 발판을 허락하는 일이라고 그때 어렴풋이 알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다와는 장터에서 아이들 글을 가르치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거울만 파라선 길이 짧더라. 그는 웃었다. 텐지는 우리를 여전히 묵직하게 지켰다. 그의 침묵은 더는 벽이 아니라 의자 같았다. 힘들면 기대 앉을 수 있는. 어느 저녁 채링이 숙제를 하다 말고 내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몇 명이 맞아? 나는 창밖의 별을 가리켰다. 저 별은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둘이 이어져 있을 때도 있어. 사람의 마음도 그래. 중요한 건 별이 길을 잃지 않는 거야.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길을 잃지 않을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라디오에서 우연히 익숙한 휘파람 선율이 흘렀다. 나는 창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텐진이 내 옆으로 와 말없이 창문을 닫아주었다. 다와는 수유차의 버터를 한 방울 더 떨어뜨렸다. 따뜻한 기름띠가 둥글게 번졌다. 그 둥근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를 울리던 손이 아니라 내가 울리기로 결정한 순간들이 나를 만든다. 어떤 밤에는 침묵을, 어떤 밤에는 이야기를, 어떤 밤에는 꿈을, 그리고 어떤 밤에는 라사의 유리창처럼 투명한 고요를. 내가 배운 것은 크고 단순하다. 사랑은 바위처럼 굴러와 멈출 곳을 찾고 삶은 물처럼 흘러 길을 만든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서로의 날씨를 묻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자라 언젠가 자기만의 길을 선택할 때 나는 등잔을 하나 더 켜고 창을 열 것이다. 바람이 세면 세게 부는 대로, 잦아들면 잦아드는 대로, 그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게 내 불씨를 안으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기도하겠다. 우리가 고른 밤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를, 우리가 만든 다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건너편을 보여주기를, 그때 나는 알게 될 것이다. 오래 울리던 종소리는 끝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일을 허락하겠다는 조용하고 또렷한 약속.